안녕하십니까. 맨눈으로 세상의 흐름 읽어드리는 와이타임 정세 분석의 추부길입니다. 한알령 같은 조치로 한국의 기업들을 지속적으로 괴롭혔던 중국이 뜬금없이 한국 기업들을 대상으로 해서 4조 원 정도의 펀드를 만들어서 투자하기로 했다. 이런 소식이 전해져서 그 배경이 주목되고 있습니다. 9일 정부와 투자은행 업계에 따르면 이 중국 국유 투자은행인 중국국제금융공사, 이게 CICC라고 그러는데, 이 CICC가 한국의 신성장 산업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대규모 펀드 조성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 한국 기업의 중국 진출을 지원하고 또 그 기업들에게 투자도 함께 하겠다. 이런 내용입니다. 특히 중국이 눈독을 들이는 한국 기업들은 한 40여 개 나라는데요. 주로 이제 반도체, 바이오, 신소재 같은 유망 신산업 분야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중국의 국제금융공사, 그러니까 CICC 산하의 CICC 어센트는 이들 기업들 중에서 중국 지출 시 시너지가 큰 한 10개 정도의 기업을 우선 선정해 가지고 곧바로 투자 및 지원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번에 이 중국이 구상하는 한국 기업의 중국 진출 지원 프로젝트는 당장 중국의 꼼수가 숨겨져 있어서 여기에 대한 분명한 인식이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 한국 기업의 중국 진출을 지원한다는 펀드 조성 과정, 그리고 지원 계획을 보면 이거 완전히 재주는 곰이 부리고 돈은 왕서방이 챙긴다, 이런 말이 생각나게 만듭니다. 중국의 CICC는 중국 진출 기업의 소액의 종잣돈만 대고 나머지 대부분의 자금을 중국에 진출해 있는 한국 대기업들로부터 펀딩을 받아가지고 이 반도체라든지 바이오, 신소재 같은 첨단 분야의 40여 개 중견기업에 투자하겠다, 이런 계획입니다. 결국 한국의 중견기업들의 중국 진출을 미끼로 해가지고 중국이 이미 진출해 있는 한국의 대기업들의 돈을 객출받아가지고 한국의 중견기업들을 중국으로 끌어들이고 또 성장하도록 돕겠다, 이런 구상인 겁니다. 자, 그 과정에서 중국은 사실상의 최소한의 경제적 지원만 한다는 거죠. 이를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한국의 중견기업들이 중국으로 온다 그러면 중국 첨단 산업 소재의 공급망에 참여시켜 줄 것이고 여기에 필요한 소요 자금을 한국의 대기업들이 대도록 하겠다, 이런 의미입니다. 자, 이렇게 된다면 중국 입장에서는 자신들이 결코 이룰 수 없는 첨단 기술이라든지 전략적 산업 분야의 기술을 중국으로 끌어올 수가 있고요. 이를 중국 산업진흥의 직접적 지원 세력으로 만들겠다, 이런 구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중국은 왜 이렇게 뜬금없이 이런 구상을 했을까요? 이를 알려면 왜 하필 지금인지 생각해 보면 됩니다. 미국을 비롯한 서방 세계들은 지금 철저한 중국 디커플링을 시도하고 있죠. 이 첨단 기술의 중국 유입을 막기 위해서 대대적인 압박과 함께 조직적이고도 철저한 제도 구상도 하고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일본의 요미우리 신문은 10일 미국과 일본이 민간 분야의 첨단 기술의 수출을 규제해서 중국이 군사력 증강에 전용할 수 없도록 하는 새로운 다국적 체제를 도입할 것으로 보인다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구체적인 수출 규제 대상 품목은 조율 중이지만 이 반도체 제조 장비와 양자 암호 통신, 인공지능, 그러니까 AI 같은 이런 첨단 기술이 포함될 것이라는 것이 요미우리 신문의 보도 내용입니다. 미국과 일본 당국이 이런 제재 조치를 준비하는 것은 한마디로 중국이 민간 기업의 제품과 기술, 그리고 소프트웨어 같은 것들을 수입한 다음에 이걸 자국의 경제력 또 군사력 강화에 활용하는 것을 경계하기 위한 것이다, 이런 내용입니다. 요미우리 신문은 이와 관련해서 지난해 4월 미국의 대중 강경파 의원들이 반도체 설계 자동화 소프트웨어의 중국 수출을 규제해달라고 상무부에 요청한 사례가 있다 그러면서 일본과 네덜란드 반도체 제조 장비도 이 중국 반도체 생산력 강화에 기여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렇게 전했습니다. 그래서 미국과 일본은 유럽 국가들과 함께 특정 제품이나 기술이 신형 무기 개발 등에 전용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몇 개 주요국이 빠르게 수출 규제 품목으로 정해가지고 대중국 수출 규제를 하겠다, 이런 겁니다. 이러한 구상의 달성은
미국 혼자 힘만으로는 역부족이죠. 그래서 다자간 규제 체제 구축으로 방향을 튼 것으로 보입니다. 일본 정부도 이 같은 새로운 규제 체제에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자국 기업에 미칠 영향을 예측하고 관리하는 데 유리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하는 것이 요미우리 신문의 보도 내용입니다. 요미우리 신문은 그러면서 새 수출 규제 제도가 과거 냉전 시대의 서방 국가들이 구소련 등에 대항해서 결성했던 대공산권 수출통제위원회, 이걸 코콤, COCOM, 코콤이라고 그러는데 이 코콤 같이 발전할 가능성도 있다라고 전망을 한 겁니다. 미국을 비롯한 서방 세계 압박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현대판 코콤까지 만들겠다는 것은 중국을 아예 완전히 경제적으로 고립시켜 버리겠다, 이런 웅대한 구상이 담겨 있다고 보면 될 겁니다. 이렇게 상황이 중국에 불리하게 돌아가니까 이 중국 입장에서 미국과의 동맹 관계에 있어서 가장 약한 고리라고 판단하는 한국의 기업들을 상대로 한국이 보유한 첨단 기술을 중국으로 끌어들이겠다는 구상을 한 겁니다. 그것도 사실상 중국은 종잣돈만 대면서 중국의 산업 체계에 발을 들이도록 하고 결국 그런 한국 기술들을 중국화하겠다는 구상을 하게 된 겁니다. 만약 중국의 구상대로 한국의 첨단 기술을 보유한 중견기업들이 중국으로 진출한다 그러면 미국이 구상하는 대중국 디커플링으로 인한 피해도 어느 정도 완화시킬 수 있고, 무엇보다도 한국의 기업들을 인질로 삼아가지고 한국이 미국과 더 가까이 가지 못하도록 막을 수 있다는 판단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중국의 이런 꼼수는 이미 드러나고 있습니다. 중국은 벌써부터 한국의 반도체 기업들에게 잇따라 로브콜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것도 최우선 대상은 미국에 수출하지 않으면서도 기술력을 갖춘 한국의 회사들에 대해서 최우선 투자 대상으로 삼아서 중국 진출을 설득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미국 주도의 대중국 디커플링에 맞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중국은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중국은 이런 한국 첨단 기술 기업들의 중국 진출을 미국 주도의 대중국 디커플링이 본격화하기 전에 마무리한다 하는 구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중국은 이렇게 한국 기업의 중국 진출을 유도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중국 자본의 한국 진출도 깨우고 있습니다. 한국 기업들과 계속 관계를 엮으면서 중국과 디커플링을 할 수 없도록 미리 막자는 의도인 것으로 보입니다. 중국의 1위 코발트 정년업체인 화유코발트는 지난해 12월 LG화학하고 경북 구미에 연 6만 톤을 생산하는 양극재 공장을 짓기로 합의를 했습니다. 또한 쌍용 자동차와 르노 삼성 자동차도 중국의 투자를 받아서 전기차 생산을 하기로 했습니다. 이런 중국 자본의 한국 투자는 중국 당국의 결정이 있어야만 가능한 일이라는 점에서 이 한국 산업계하고 연결고리를 만들고자 하는 중국 정부 당국의 의도가 담겨 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겁니다. 한국 기업에 대한 리스크는 없을까요? 중국은 이미 한국의 중견기업들에게 사업 설명회를 했고 또 그 반응도 좋았다 그럽니다. 그러나 실제로 한국의 중견기업들의 중국 진출이 이루어진다 그러면 그 리스크는 상상 이상이 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가장 먼저 제기할 수 있는 것은 한국의 중견기업이 중국으로 진출하긴 하지만 이로 인한 리스크는 고스란히 한국이 다 져야 된다는 점입니다. 우선 자금 지원만 해도 그렇습니다. 앞서도 언급을 했습니다만 중국의 CICC는 종잣돈만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머지 진짜 필요한 금액은 중국에 진출한 한국의 기업들이 돼야 될 겁니다. 그 과정에서 1차 자금 지원을 했다고 해서 끝난 게 아니죠. 한번 코가 꿰게 되는데 이 한국 대기업들은 지속적으로 이들 기업이 중국화하는 데 필요한 자금을 지원해야만 될 겁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연결고리는 결국 한국의 기업들에게 엄청난 리스크로 돌아올 수밖에 없을 겁니다. 진짜 리스크는 첨단 기술의 중국 유입을 억제하려는 미국 중심의 대중국 규제에 역행하는 결과를 낳게 되면서 심각한 갈등을 가져오게 될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규제 조치는 중국에 진출하게 될 중견기업뿐만 아니라 그 기업을 지원하는 대기업들까지 여파가 미칠 수 있다는 이야기죠. 그런 리스크를 과연 우리의 기업들이 감당할 수 있을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또 하나의 리스크가 있습니다. 이미 우리는 중국의 수출 규제를 통한 리스크를 경험한 바 있죠. 얼마 전에 요소수 파동도 그중 하나입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가 얻은 중요한 교훈이 하나 있죠. 이게 뭐냐면 대중국 수출 의존도를 줄이고 다변화를 해야 된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현재 우리의 대중국 무역 의존도는 2020년을 기준으로 했을 때 26%입니다. 이 숫자도 문제지만 더욱 심각한 것은 대중국 의존도가 80%가 넘는 품목이 1,850개 이르고 있고요. 반도체는 대중 수출 비중이 전체 60%가 넘는다는 점입니다. 자, 그리 안 해도 중국 당국의 서슬프런 조치에 시달리고 있는데 갈수록 대중국 의존도가 높아진다는 것은 한국 경제의 미래를 봐도 결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자칫 중국의 목줄 잡힌 형국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 더요. 중국에 진출한 기업들의 미래가 어떨지 미리 판단해 봐야 합니다. 중국 경제의 특성은 외국 기업들마저도 중국화하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중국 공산당의 방침대로 따르지 아니하면 언제든지 중국에서 사업할 생각을 접어야 됩니다. 중국에서 사업하는 기업들은 대만 독립을 지지해서도 안 되고 신장 위구르 등의 인권 문제에 엮여서도 안 됩니다. 또한 중국 공산당의 지침을 어겨서도 안 되죠. 상당한 핍박을 받게 될 겁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지난해 중국 주재 미국 상공회의소인 암참차이나가 중국 정부는 반독점을 핑계로 미국 기업의 인수병합을 보이콧하고 중국의 지방정부는 외국 기업을 더욱 배척하고 있다고 비난했던 겁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우리는 지난 사드 배치 사건 때 중국에 진출한 롯데가 얼마나 피해를 당했는지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중국에 진출한 한국 기업은 인질이나 다름없습니다. 그럼에도 중국에 진출하겠다는 것은 사실 도박이나 다름없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분명한 것은 이겁니다. 한국 무역의 중국 종속화는 결국 한미 안보동맹의 위기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한국 정부가 그동안 친중 행보를 보인 것도 결국 중국에 대한 경제 예속화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나온 말이 안미경중, 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 이런 줄타기였죠. 그런데 그런 안미경중론은 미국과 중국이 사이좋게 무역을 할 때의 이야기입니다. 지금과 같이 미국과 중국이 사활을 걸고 치열한 생존 경쟁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더 이상 미중 간 사이에서의 줄타기는 용납되지 않는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이미 경제는 안보의 일부분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국은 지금 외교 국방 전략의 과학기술 정책을 접목하는 데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국무부는 최근에 인공지능, 그러니까 AI, 5세대 이동통신, 그리고 이 양자 컴퓨팅 같은 첨단 기술 분야에서 과학기술 외교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할 사이버 디지털 정책 부서를 새로 만들었습니다. 또 미국 국방부도 캐슬린 힉스 차관 주도로 펜타곤이 장기 육성해야 될 과학기술 분야를 정하고 펀드를 조성해서 첨단 기술 기업들의 실험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한국이 중국 경제의 예속화를 자청한다는 것은 이건 당연히 미국과의 안보 동맹도 끝날 수 있다는 걸 뜻합니다. 약육강식의 질서에서 한국이 생존하려면 미국과의 안보 동맹을 강화해야만 하는 것이고, 당연히 이를 위해서 경제의 탈중국화, 그리고 이를 위한 한미 간의 첨단 기술 협력도 강화해야만 하는 겁니다. 우리가 중국을 이기려면 한국만 가질 수 있는 핵심 기술을 강화해서 전략적 불가결성을 키워야 됩니다. 이를 통해서 한국의 존재감을 키워야 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한국의 미래는 없습니다. 이 시점에서 대선을 앞둔 후보들이 깊이 생각해야 될 게 있습니다. 왜 미국이 1년 가까이 주한 대사를 임명하지 않고 있는가? 또 통화 스와프 연장 거부를 왜 했는가? 왜 그래가지고 한국에 불이익을 주고 있는가? 하는 것들을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동안 대한민국은 험난한 국제질서 속에서 강단 있게 버텨왔고 지금의 경제대국을 일궜습니다. 앞으로의 대한민국은 이보다 더 세계 속에 존재감 있는 나라로 더 성장을 해 나가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 정말 필요한 것이 제대로 된 정치입니다. 제대로 된 정치. 정치가 경제를 망하게 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발 잘 좀 합시다. 그렇지 않습니까? 와이타임스 정세 분석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